네,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6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죠. 또 윤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점을 찾는 듯 했는데 또 이 문제는 이제 국정협의회 다음 주가 이제 국정협의회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내란 혐의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심판, 국회에서 있었던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는 이제 최상목 관한대행, 한덕수 총리 등이 이제 출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6번째 변론길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오늘 그 여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달라졌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이 발언한 탄핵 공작 발언과 관련해서 파렴치한 궤변이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했는데 두 분께서는 우선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장님? 저는 그거보다 어제 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고 예.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 이대로 이 나라가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정말 암울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대체적으로 저 탄핵할 만하다 해서 한 뭐 75대 25, 뭐 8대 2 아니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그랬죠. 여론조사가요. 예. 그런데 지금 도대체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그날 비상계엄 때 군이 저렇게 들어와서 저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뭐 더 올라가고 탄핵 반대가 처음에는 뭐 그때도 75대 25 뭐 이렇다가 지금 뭐 비슷한 거의 뭐 40%가 넘어 탄핵 반대가 예. 그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지 예. 이게 민주공화국의 같은 국민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뭘 하나 합의하고 네. 그 국회가 뭐 기능을 하고 그 서로 싸움만 하는 거기다가 뭐 대통령은 이 계속 거짓말로 저렇게 자기 지지층을 더 예. 선동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더 저렇게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말 암울합니다. 네. 여론의 흐름이 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좀 이렇게 대등하게 나오면서 민주공화국이 유지될지 걱정스럽다. 예. 근데 이제 여론은 여론이고 또 재판이나 뭐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별도 아닌가요? 물론 그죠. 별도죠. 네. 별도고 뭐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짓말로 그냥 일관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탄핵이 인용되는 데는 뭐 불변이라고 보는데 네. 그건 그리고 뭐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기 대선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또 오늘 아침인가 뭐 어느 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헌재가 탄핵 뭐 인용을 만장일치로 하더라도 헌재 자체 신뢰도가 뭐 거의 반반 비슷하게 네.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참 이 나라 앞날이 뭔가 우리 딴 건 몰라도 이 정치 양극화 또 진영 간의 이 국민들의 이 분열 이걸 어떻게 더 통합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냐. 안 그러고는 전 이 나라가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런지 네. 예,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정국이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도 상당히 크게 위협받고 있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작년 1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지금 국회 탄핵 소추 의결, 뭐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이 탄핵 심판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행법적으로는 또 형사소송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내란죄에 관련한 그런 검찰의 이제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재판 법정의 이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게 또 사법 결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 절차, 사법 결과와 또 현재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예. 위헌성에 대한 그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목소리가 그 두 사법기관에 하나는 헌법기관에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행사돼 버리고, 물론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을 가지고 국민 여론 보고 앞으로 똑바로 판단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은 네. 자꾸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동이나 또 진영 결집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듣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도 문제는 이 이제 탄핵, 헌재에서 탄핵 뭐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결과든 헌재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 승복하고 또 사회적 어떤 분열이나 갈등의 그런 혼란을 우리가 없애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뭐 시민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헌재 심판 이후에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엄청난 이제 국가적 혼란이 지금 이미 불을 보듯이 뻔해져요. 네. 이걸 이제 좀 정치권에서 너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형법상 내란죄에 관한 그 처벌 부분은 이미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앞으로 재판정에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계엄에 참여했던 장군들이고 그 관계자들이고 이런 자기 방어권 행사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대응하고 예. 또 헌재는 헌재대로 국회 탄핵 소추팀과 또 대통령 변호인단이 거기에서 자기 방어권 행사하고 또 주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리 그냥 이게 국민 여론 동원해 가지고 그냥 이 싸움으로 가는 이 모양새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정말 재판은 걱정입니다.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가고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하고 장외에서는 좀 정치권이라 이런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절대 지금은 특히 뭐 국내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 애교적인 환경이 정말 다변하고 있잖아요. 예. 급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야말로 좀 정치권이 국가를 위해서 좀 지금이라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이 지금 현재 여기에 그 모든 게 다 올린돼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사실상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었던 국정협의회. 예.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컨트롤 타워를 조금 더 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정치권에서 최상목 대행 포함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제 4자 국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첫 만남을 다음 주에 원래 이제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 이제 뉴스에 따르면 이제 일정을 국민의힘에서 좀 연기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제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야 입장차가 있어서 아마 좀 연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침 신문 보고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한다고 그래서 예. 아이고 다행이구나. 이거는 뭐 이것도 시급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랬더니 또 뭐 점심 먹고 나니까 뭐 구조개혁 없는 예. 모수개혁은 뭐다 같은 당내 저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그리고 뭐 저것뿐만 아니라 좀 추경 문제도 그렇고 뭐 반도체 특별법도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고 반도체 특별법은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거긴 또뭐 주 52시간 그러다가 당내 좀 빼고 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당내나 지지층에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 노동계에서 뭐 저러니까 예. 그럼 그 정도는 적어도 사전에 좀 충분히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으면 말을 꺼내지나 말든지. 예. 그건 또 이재명 대표가
뭐 큰 실책이죠, 이번에. 예. 저렇게 말을 꺼냈다가 이 뒤집은 거는. 그러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서로 만나서 차이라도 확인하고,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뭘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국정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빨리 만나서, 그럼 거기에서 서로 그런, 대화를 해봐야 뭐 타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대화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의장실에다가 지금 일정을 좀 연기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차이가 만나서 있더라도. 대화를 해봐야 예. 그 조정도 되고 타협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타협안도 만들어내고. 예. 공교롭게 3박자가 다 맞아버렸어요. 이제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제 원래 예정 이제 협의체 개최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 논의 어제 자체가 상당히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에 버금가는 큰 합의가 나올 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AI 반도체 이 분야에 앞으로 좀 상당히 근로시간 제약 때문에 이렇게 집중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업계 애로 고충을 갖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사고시적 실용주의 정책으로 심지어 약간 친기업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자신의 지금까지 너무 강성적인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그런 큰 변화의 시도를 한 건데 이걸 당내 또 반발에 이제 이게 노동시간 또 유연화 문제하고 좀 일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양대 노총 결국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목소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입장을 또 이제 사실상 영두사미가 돼버렸어요. 예. 또 공교롭게 그러면 이게 여야 간에 이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히 연금개혁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계획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모수개혁은 지난 그렇죠. 21대 거의 예. 합의를 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 이 연금개혁의 입장은 이제 모수개혁하고 이게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제 추진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선모수개혁. 여기인데 이제 권정수의 우리 비대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입장 선모수개혁 입장 좋다. 그러니까 이 선모수개혁은 이제 보험료율을 해는 9%에서 13%를 올리는 내는 돈은 9에서 13. 받는 건 40에서 44. 그렇죠. 내는 돈은 그렇게 하고 받는 돈은 44% 소득 대체율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조정해 보자. 상당히 나는 이 고무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국민의힘 당내 사정에서 권정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좀 또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있는데가 그럼 이런 걸 지금 여야 간에 좀 안 맞고 하면은 또 이걸 중재 조정해야 될 국회의장도 지금 아시안 게임 때문에 또 중국 이렇게 또 내교를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그 늦춰진 시간에 이게 더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랜만에 큰 틀의 이 합의를 통해서 이 위기 정국을 그래도 이제 여야정이 합의를 하는 이 그림은 국민들한테 새벽도에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되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노동 문제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럼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거는요, 조언을 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는 저도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이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제를 갖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이제 52시간으로 이렇게 줄이는 반면에 이제 노동시간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AI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또 때로는 여름 이런 겨울 계절적 특수 수요가 있는 그런 산업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탄력 근로제뿐만 아니라 유연 근로제를 이런 통해 가지고 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그런 업계에 애로 고충이 발생 안 되게끔 법을 갖다 후속적으로 바로 다 전부 합의하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5년이에요, 5년.
이게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랜만에 큰 결심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줘야죠. 네. 노동계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틀을 갖다 깨면 모르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도 양대 노총도 좀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연금 개혁이나 뭐 반도체 특별법이나 뭐 분량으로 치면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좀 국정협의회에서 좀 만나서 우선 좀 국민들께 조금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정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기지개를 뭐 켠다고 하나요? 한동훈 대표의 등판 시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총장님께서 좀 한번 만나셨다면서요? 보도에 보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가 뭐 2월 말쯤에 뭐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일부 보도도 있고 그런데 직접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의중이 어떤 것 같습니까? 등판을 저는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1월 초중순 고 무렵에 제가 계엄 다음 날 마침 그 아침 방송에 나가서 계엄 날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있었던 일 그대로 했지 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계엄이라고 그래 이거 어째하나 이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위법위헌적인 이 계엄은 국민과 함께 뭐 막겠다고 사실 그 소리 듣고 제가 푹 잤어요. 예.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했잖아요. 그 얘기해 준 거에 고맙다고 밥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아주 저는 한 달쯤 전에 봤고 뭐 다른 분들 만난 거는 최근인 모양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조언을 구하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계엄 후에고 좀 자기가 처했던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길래 좀 듣고 헤어졌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처음 본 거고 난생 차도 한번 마셔본 일이 없고 그런 사이인데 뭐 언제 등판하고 하는 거는 저 김성태 의원한테 물어봐야지 뭐 저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그 전에 이미 방송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고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국무위원이 국회 나와서 되로받고 말로 갚는 식의 그 어법이 팬덤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주의자들 반정치주의자들을 대변하는 그걸로다가 유명세도 없고 팬덤도 생기고 한 걸로 보는데 그런 태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까지 온 거예요. 그런 태도들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그래. 다른 장관들 총리까지도 전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일면톱에 총리가 달라졌다 뭐 할 정도로 그냥 국회 와서 뻣뻣하게 놀라고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부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권 내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언급을 자제하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는 게 뭐 탄핵을 이제 전제로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언급을 이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정중동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정중동은 아니죠. 정중동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뭐 집권 세력 집권당으로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이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렇게 뭐 주자들이 뭐 벌써부터 난잡하게 뛰어대면은 이거야말로 좀 볼상사나울 수도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 그런 측면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이제 앞으로 법정과 헌재 또 재판소에서 자기는 자신의 방어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그냥 인용돼 가지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집권당의 대권 주자들이 막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자기는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뭐 입장 목소리가 여러 행태로 또 뭐 전달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략 구정을 쉬고 난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서는 이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캠프를 꾸리고 뭐 활동 영역을 넓히고 사람을 모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대략 지금 이제 다 정중동을
정중동이에요. 네. 즉 그 말은 이제 좀 전에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네. 이 마당에 뭐 양 진영에 지금 극단적인 목소리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살벌한 분위기인데 네. 여기에 자신이 지금 일찌감치 등판해가지고 무슨 의미를 찾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홍준표 대구시장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좀 조용한 입장으로 이렇게 탑다운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등판 시기는 아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예. 최소한 이제 현재 이제 그 변론기일이라도 다 마치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뭐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건은 아니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끝으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직접 브리핑한 저 동해 유전 개발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7개 중에서 1개 시추해 보니까 경제성이 낮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 공격 자제하고 나머지 시추는 계속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저쪽에다. 예. 뭐 사실상 작년에 이제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밝히는 게 그 그림이 맞냐? 이거는 산자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석유공사 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런 지적을 했죠. 참 좀 머쓱해진 모양새가 된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시추라는 게 한 개 찔러가지고 뭐 바로 나와버리면 로또 만든 건데 네. 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뭐 야권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는 됐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한 번 시추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은 좀 이 야권에서도 협조를 해서 좀 몇 개 더 찔러 봐야죠. 네. 시추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히셨는데요. 예, 총장님. 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튼 판단이 하나 1차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보고서가. 예. 그럼 괜히 헛돈만 허심만 쓰고 그 세금만 많이 저거 할지도 모르니까 네. 그건 좀 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조금 서두르고 성급했다고 예. 다들 봤듯이 저기 뭐야 더 좀 더 그 시추를 더 하면서 예. 그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없냐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